그 알잘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그아리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과 함께합니다. 박지성 교수님 함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그 알잘 진짜 오랜만인데 우리 그아리 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 청룡의 해 인사드립니다. 범죄 심리학자 박지선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그아리 분들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교수님께 큰 변화가 하나 생겼잖아요. 지선 시네마인드 통해서 당시 그 임신 소식을 처음 알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덕분에 무사히 출산을 하고 지금 아이가 6개월 지났어요. 아니 카톡 프사 보니까 아이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귀여운 사진을 올리죠.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선 시네마인드로 마지막 인사드린 게 작년 5월이었는데 시간이 벌써 반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기다리시는 분이 많은 만큼 교수님과 또 한번 사부작 준비를 해볼까 하고 있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그아리 분들뿐만 아니라 영화 관계자분들도 계속해서 지선 시네마인드를 찾아주고 계세요. 저희가 항상 거절했어요. 곧 출산이시다. 출산했다 좀 전에. 지금 육아 중이시다. 계속 제가 거절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함께 또 소개하려는 영화가 또 있잖아요. 네, 본인의 이름을 팔고 결국 인생을 빼앗긴 남자가 그 1천억 판, 이 판을 설계한 그 설계자의 배후를 쫓는 범죄 추적극. 바로 영화 데드맨입니다. 데드맨. 너는 죽는 게 힘들야 사는 게 힘드냐? 폐차된 차도 이 남바만 살아서 돌아다니는 제값을 받는단 말이야. 6개월입니다. 연장 없고요. 네가 사장이야? 이만재, 당신이 빼돌린 1,000억. 이름값은 더 높겠지. 여보이는 내가 미안하다. 돈 버는데 관심이 많으시다고. 쉽게 벌 수 있는 돈이라면 특히 상당 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이 복잡됐어. 나를 갈로 쓰시겠다. 진범을 잡아서 복수하는 거. 전주 못 찾으면 나 진짜 죽어. 날 살릴 순 없어도 다 죽일 수 있거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시놉시스를 소개해드리면 조진웅 배우의 역이죠. 이름값으로 돈을 버는 일명 바지사장계의 에이스로 불리는 이만재가 1천억 횡령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후에 이름 하나로 얽힌 사람들과 빼앗긴 인생을 되찾기 위해 추적에 나서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설 연휴죠. 2월 7일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수님 덕분에 영화가 극장 걸리기도 전에 선관람하는 영광을 좀 누렸거든요. 교수님은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 영화 자체가 전개가 굉장히 빠른데도 바지사장 세계, 이 범죄 관련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름으로 거래를 한다? 이게 이렇게 두렵구나를 정말 영화를 보고 실감했어요. 맞아요.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 이만재가 상당히 이제 돈이 없고 힘든 상황에서 그러다 이름 매매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2만 불이야. 딱 한 달만 버텨.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좀 빌려준 이유만으로 엄청난 금액을 횡령한 장본인으로 누명을 쓰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전 초반에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사설 감옥이라 해야 되나요? 중국에 끌려가잖아요. 너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내 이름을 빌려주면 저렇게까지 될 수 있겠구나가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명의 거래하면은 빌라왕 사건들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진짜 뭐 수백, 수천 채 주택을 보유해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을 일으킨 빌라왕들도 결국 이만재처럼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인 거잖아요. 이런 사건들로 봤을 때 이 이름을 이용한 거래의 범죄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의 이름을 사용해서 뭔가 사업을 한다, 돈을 번다라고 하면은
한 번 내 이름을 빌려준 순간 사실은 이게 어떻게 쓰일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고 내 통제 권한을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 배드맨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그 이만재가 원래는 장기 매매를 하러 갔다가 몸에 칼 대는 거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이거 이름 예? 이름 팔아 그럼. 장기 매매보다는 그래도 이름을 파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 거래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장기 매매 같은 경우에 신체에 위해가 가기 때문에 즉각적인 공포를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름을 빌려주는 경우는 1,000억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서 죽은 사람이 돼 있는. 그래서 끝도 없이 피해가 맞아요.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이용한 범죄가 얼마나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지를 이 데드맨이 정말 잘 보여주죠. 맞아요. 그 쩐 좀 못 찾으면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야. 그럼 나 진짜 죽어. 니들 27억! 그게 인생 나고자 한 짓이야! 복수는 알아서들 하고 뭔 수단을 쓰건 난 애초에 약속대로 황희연만 잡아뜨리면 돼. 교수님이 보신 이만재 캐릭터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주목한 2개의 대사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전 이 넥타이가 자존심입니다. 넥타이 파이팅. 저는 사업 망해갖고 도망 다닐 때도요. 이 넥타이 절대 안 풀었어요. 나는 이 넥타이가 자존심이다. 사업 망해서 도망 다닐 때도 넥타이는 절대 안 풀었다. 맞아요. 사업이 망해도 넥타이를 안 풀었다는 거는 결국 이제 겉으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어도 겉으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명의상으로는 그러니까 겉보기에 이 사람은 사장 그것도 1,000억 단위의 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업이 망해도 넥타이는 하고 다녔다는 이만재의 인생 철학과 맞는 행위였던 거죠. 그러네요. 또 굉장히 특이했던 대사가 이제 아이가 곧 태어나는데 바지는 정말로 이번이 마지막? 애가 생기니까 좀 달라져. 아빠가 어떻게 비춰질까 신경도 쓰이고. 아이한테 아빠가 어떻게 비춰질까 신경이 쓰였다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의 이만재 캐릭터는 돈이라든지 이런 사업 여기에만 시간을 할애하고 아이에게 돈이 많은 어떤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결국 이름을 빌려줘서 죽은 사람이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배후를 뒤쫓는 추적극이잖아요. 이 영화 자체가. 그러면 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가 그럴듯한 명함, 직함 이런 게 있는 아빠가 중요한가 아니면 아이와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이게 중요한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이만재는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이제 배워가는 그 과정도 맞아요. 사실 조진웅 배우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결국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바지 사장 일에 얽혀서 1,000억 횡령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이 돼버립니다. 어쨌든 이름값이라는 게 영화를 보면 내 이름을 이용해서 좀 벌 수 있는 돈이라 그럴까?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영화 속 이만재의 이름값이 1,000억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교수님 스스로 생각하는 교수님의 이름값이 있을까요? 제가 대답을 하기 전에 네. 이거는 작가분들이 꼭 여쭤봐달라고 에고가 강한 도준욱 PD가 생각하는 본인의 이름값이 얼마냐 이거를 꼭 물어봐달라고. 에고가 강하대요, 제가? 그 표현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이름값. 이름값. 그러니까 만약에 제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돈을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한 100만 원은 벌 수 있지 않을까? 100만 원이요? 100만 원 너무 소박하다. 아, 그런가요? 전 수십억 봅니다. 전 수십억 봅니다. 제 이름으로요? 왜냐면 도준욱 PD가 본인의 프로덕션을 만든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투자를 받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사기를 친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수십억? 그랬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게 맞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빨리 나가서 지금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안이 온 적이 없나 봐요. 아직 안 오네요. 온다면 투자하시는 걸로.
근데 이만재가 이름에 살고 이름에 죽는 자였다면은 이 진실을 찾기 위해 이름을 쫓는 자도 나옵니다. 이수경 배우 역할의 그 공희주. 이만재는 살아있다. 국회는 이만재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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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 사건으로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밝히기 위한 건데 이만재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또 1인 방송을 뭐 수백 회 진행하는 그 진실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인데 목적은 하나지. 진범을 잡아서 복수하는 거. 이 캐릭터는 제가 지선씬의 초대 MC로서 제가 좀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공희주라는 캐릭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그 공희주가 혼자 1인 시위를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누군가가 와서 혜주 씨, 이제 그만하지 그래요. 벌써 3년이 다 돼가는데 자기 인생 살아야죠. 이게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건데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 공희주는 사실 아버지가 버렸던 아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찾는데 제 삶을 바친다? 그만큼 좀 고립된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가깝지 않았던 아버지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친다는 게 그게 정말 아버지 위해 사랑이라 보기 힘들 것 같고 그 삶 자체가 너무 고립된 삶을 살았던 건 아닐까?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보면 1인 시위나 이런 것들 이만재 죽지 않았어요. 그거부터 진상규명해주세요. 네?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믿어주지 않아도 맞아요. 혼자 그걸 외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혼자만 다른 의견을 갖는 거에 굉장히 좀 익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또 사실 이 영화가 이름에 대한 영화잖아요. 네. 공희주라는 이름도 사실 어쨌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성과 이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네 삶을 살아라라고 하지만 사실 내 이름, 내 삶, 내 정체성 이거를 찾는 게 그래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푸는 게 자기 이름에도 떳떳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름을 생각하지 해석한다면.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 수식어부터 멋있습니다. 이름을 설계하는 자. 예, 김희애 배우 역의 심여사 캐릭터가 있는데 이만재 맞아? 노명복 싶으면 이제부터 정신 차려. 이분은 이제 무슨 이름이든 왕으로 만드는 킹메이커이자 정치 컨설턴트로 나오는데 근데 다른 캐릭터한테 비교하면 정작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심여사라고만 나오거든요. 이 심여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활동하는 심여사는 어떤 인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심여사가 컨설턴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빛나면 안 되는 거죠. 자기에게 의뢰하는 의뢰인이 빛나야 하기 때문에 사실 영화 거의 끝까지 가기까지 이름이 안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모델들도 옷이 빛나야지 본인이 빛나면 안 되잖아요. 모델의 역할은 옷을 잘 보이게 하는. 근데 교수님은 최근에 뭐 IF 스튜디오랑 이렇게 찍은 거 보니까는 모델이 빛나던데요, 옷보다? 그랬어요? 네. 아주 바람직한. 사실 오늘 제가 말해도 되는 제가 공익 광고를 찍었어요. 그 디지털 그렇죠, 범죄에서. 그렇죠. 예. 이 옷이 그 광고 찍을 때 입은 그 옷인가요? 네. 거기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래 꼭 입고 나오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얘기가 왜 그렇게 하는 거지? 네, 어쨌든. 사실 영화를 제가 2번 봤는데 처음 영화를 볼 때는 심여사가 도대체 지금 누구 편인 건가. 그러니까 심여사가 무슨 마음을 먹고 누구 편인지 계속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거기 이제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죠.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적이 유리한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또 하나가 뭘 것 같아? 적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그렇지. 익숙한 패턴을 버리고 상상할 줄 알아야 이기는 법.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략가라고 하는 거는 상대가 어떻게 할지를 내가 먼저 예측해서 내가 한 발 앞서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유능한 전략가인데 저는 그 영화 중에 미스 슬로운 있잖아요. 로비스트 그렇죠. 다뤘던. 그래서 그 아주 유능한 최고의 로비스트 미스 슬로운이 스쳐 지나갈 정도로 이 심여사 캐릭터가 너무 인상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이만재, 공희주, 심여사 이 캐릭터들 간의 관계성에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영화를 보는 하나의 재미가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전 주연 캐릭터도 좋았지만 이 다양한 또 조연 캐릭터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인상 깊었던 캐릭터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박호산 씨 같은 경우도 네가 사장이야? 예. 주식 거래에 이상 기류가 감지돼서 나와봤어요. 주연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영 씨. 아. 잠깐 나오셨지만 정말 강렬하고. 맞아요. 정말 엿먹일 수 있을까?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입에 혓바늘이 돋는데. 뭔가 그게 어떤 전환점? 이걸 제공하는 역할. 그리고 갑자기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사람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라고 맞아요. 의심할 정도로 야 맞아 씬 스틸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후에 이름을 되찾고 복수를 하기 위한 이만자의 추적이 이어지잖아요. 이 추적극이 또 드라마였어요. 이 전개가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예, 반전에 반전이 있는데 교수님 혹시 마지막 반전 눈치 좀 채셨나요? 아니 이 영화는 반전을 눈치 못 채는 건 물론이고 중간중간 맞아요. 전개를 정말 스피디하게 박진감 있게 그래서 이 영화가 딱 그런 영화죠. 한 번 보고 처음부터 다시 봐야겠다 생각이 드는 영화. 야 맞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범죄 추적극 영화 데드맨 이번 설 연휴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데드맨뿐만 아니라 우리 지선 시네마인드가 잠깐 쉬는 사이에 새로운 영화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예, 함께 보고 싶은 영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댓글 다 챙겨보고 준비해 볼 테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설 연휴에 개봉하는 영화 데드맨 우리 교수님도 추천하시는 데드맨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또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그 아리분들하고 예, 좀 뭐 새해 인사 겸 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있으면 좀 하고 가시죠. 제가 보니까 올해 그알 유튜브에 새로운 콘텐츠들이 너무 재밌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그알 또 그알 유튜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